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0년 넘은 세월을 살아온 내과 의사, 50년 넘게 진료를 해온 박상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기자는 마음으로 이 오디오북을 찾아주신 거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적에는 자다가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씌우고 동네에 소금 얻으러 가야 했습니다. 괜히 부끄러워서 눈물 찔끔 흘리며 집집마다 돌아다녔죠. 우리 엄마가 소금 좀 달래요 하면 어른들은 웃으며 소금을 내주시곤 했습니다. 물론 돌아오면 야단도 좀 맞았지만요. 그 시절엔 소금이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부정을 막고 귀신을 쫓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게 단순히 미신만은 아니었지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몸에 좋고 건강에 필요한 것들이 어찌 보면 옛날 어른들 눈엔 귀신도 쫓는 도구였던 거예요. 몸을 정화하고 냄새를 잡고 썩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걸 부정도 없애고 나쁜 기운도 막는다고 여겼던 거죠.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일리가 있더군요. 소금은 예부터 살균과 방부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재수가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현관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지요. 장례식 다녀온 날에도 소금을 옷에 뿌리고 들어오라 하셨던 기억 나시죠? 저희 어머니는 장례식장 다녀온 날에는 반드시 소금 한 줌 받아와서 문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걸로 탈탈 털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귀신이 따라 들어와. 그때는 무서웠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그만큼 마음의 정리를 하는 의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소금을 접시에 담아 놓는 풍경 혹시 여행 중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잡기운을 막고 좋은 운을 부른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우리도 단지에 소금을 담아 집안 구석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 방 모퉁이마다 조그마한 소금 단지가 놓여 있던 기억이 납니다. 실은 이건 단지 동양 문화만이 아닙니다. 서양의 오래된 전통에서도 소금은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수를 만들 때도 물에 소금을 넣어 축복했어요. 지금은 생략되는 경우도 많지만 본래는 정결함을 상징하기 위해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했죠. 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땀이나 눈물, 심지어 피에도 소금이 들어있으니까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이 아주 귀한 물건이어서 돈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그만큼 소금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소금이 일종의 화폐처럼 쓰이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결혼 지참금으로도 사용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배운 것 중에 인체의 체액 속 염분 농도가 바닷물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우리 몸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인 거죠.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아져도 문제가 됩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지요. 소금은 또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 모두 소금 없이는 만들 수 없지요. 소금이 나쁜 균은 억제하고 좋은 균은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발효식품들이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준 비결 중 하나였을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 신선한 채소를 먹기 어려울 때도 김치가 있어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길게 옛 이야기부터 세상의 문화까지 풀어놓는 건 그만큼 소금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 존재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걸 넘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집안을 평온하게 지켜주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 귀한 소금을 너무 당연하게 혹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싱겁게 먹어라, 소금 적게 먹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암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소금을 완전히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의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음식 외에도 소금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진료실에도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양치질은 매일 하는데도 자꾸 입안이 헐고 냄새가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립니다. 비싼 약보다, 광고 나오는 가글보다 꾸준한 소금물 한 모금이 훨씬 낫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놀라세요. 아니, 그거 옛날 방식 아니에요. 하시지만 실은 옛날 방식이야말로 오래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형형색색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합니다. 맵싸한 느낌이 나야 깨끗해진 것 같고 상쾌한 민트향이 나야 입냄새가 사라진 것 같지요. 그런데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화학 제품들이 때로는 입안 점막을 자극하고 구강 내 좋은 균들까지 다 죽여버려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많이 든 구강청결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아 항상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물약을 먹이는 것도 항상 곤욕이었지만 목이 아파 밥도 삼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요. 그때 생각난 것이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신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물에 소금을 타서 아침, 저녁으로 목을 뒤로 젖히게 하고 가글을 식혀줬더니 오래 가던 목감기가 금방 낫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더군요. 몸이 좋아지니 이게 습관이 되어 지금은 손녀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옛날 할머니 방식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건 요즘 의학 연구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미생물은 소금물 속에서 수분을 빼앗겨 활동이 어려워지거든요. 또한 소금물은 약알칼리성이라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나쁜 균들이 자라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가글을 하면서 입안을 헹구는 물리적인 효과도 있어 음식물 찌꺼기나 균들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 가글이 어떻게 몸을 도와주는지 또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익숙해지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아마 내일부터는 컵에 따뜻한 물 한 잔 준비해서 소금 한 꼬집 타는 일이 당연해지실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귀하고 착한 소금으로 입속 건강 지키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지요. 우선 소금물 가글은 입안의 위생을 유지하고 각종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유용한 습관입니다. 입안은 외부 세균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곳 중 하나로 우리가 말하고 먹고 숨 쉬는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죠.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입안에 세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세균들이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입맛이 쓰고 텁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건 밤새 입속에서 세균들이 잔치를 벌인 결과랍니다.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침에 그냥 물을 마시기보다는 먼저 입을 헹구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살균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입냄새 제거와 구내염, 잇몸 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내염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자주 생기는데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안사람이 얼마 전에 구내염이 심하게 났었어요. 입안이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했죠. 약국에서 연고도 사보고 병원도 다녀왔는데 완전히 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금물 가글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짜다고 번거롭다고 싫어했지만 조금씩 해보더니 나중엔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됐죠. 며칠 후엔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소금물 가글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넣고 잘 녹여줍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오히려 입안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각을 할 때는 입안 전체에 소금물이 골고루 닿도록 입술과 볼 안쪽까지 돌려가며 2-30초 정도로 가글을 해주세요. 목 뒤로도 살짝 넘기듯 가글 하면 인후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처럼 감기나 목감기가 자주 유행하는 시기에는 특히 중요한 방법이죠. 인후염은 목 부분의 점막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소금물이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 뒤쪽까지 소금물이 닿게 하려면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소리를 내듯이 목구멍을 열어준 상태에서 가글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많이 넘기면 안 되니까 살짝만 목 뒤쪽에 닿게 하는 정도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는 매년 겨울마다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는데 특히 목 뒤쪽까지 가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다음 겨울에 훨씬 덜 아프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밖에서 돌아오거나 사람 많은 곳을 다녀왔을 때 바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처럼 입안도 씻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소금물은 매번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세균 걱정 없이 늘 깨끗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만들기 어렵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조금만 넣어서 살살 저어주면 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준비하면 충분하지요. 그리고 혹시 매번 만들기 귀찮으시다 싶은 분들은요,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사두셔도 괜찮습니다. 소금물과 비슷한 농도로 잘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라 뚜껑 열어서 바로 가글 하시면 되거든요. 가격도 부담 없고 하나쯤 집에 두면 은근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다만 약국에서 사온 생리식염수는요, 뚜껑을 한번 열면 되도록 한 달 안에는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하루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잠자기 전,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횟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고 바이러스가 돌 때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가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밖에서 들이마신 공기 속에는 온갖 먼지와 세균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두면 목감기로 발전할 수도 있답니다. 저는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 씻기, 세수하기와 함께 꼭 가글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있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할머니께서는 소금물 가글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하세요. 처음에는 딸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고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입냄새가 줄어들고 잇몸에서 피가 안 나기 시작하더니 치과에 가는 횟수도 확 줄었다며 감사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습관이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할머니는 원래 치과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셨대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치과 선생님은 매일 치실도 사용하고 입안 관리를 잘 하라고 조언했지만 치실은 손이 떨려서 잘 못하시겠다고 했어요. 대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시고 나서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검진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치과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또한 입안 세균은 단순히 입속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구강 건강과 심장 건강, 뇌 건강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제가 의대 다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입안은 우리 몸의 첫 관문이자 소화기관의 시작점이니까요. 여기가 건강해야 위장도 심장도 심지어 뇌도 건강할 수 있답니다. 입속에 세균이 많고 양치나 가글을 잘 안 하면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안이 늘 더러운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입속 건강이 머릿속 건강하고도 연결된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구강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져서 잇몸 질환이나 구내염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더 자주 더 꼼꼼하게 소금물 가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충치 예방은 물론이고 편도선이 자주 붓는 분들, 목감기 증상이 자주 오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이 칼칼하다 싶을 때 소금물로 살살 가글해 보세요. 일반 약보다 먼저 써볼 수 있는 자연요법입니다. 소금물은 자극이 적고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맛은 좀 짜고 특별한 향도 없지만 건강에는 이게 더 좋답니다. 가끔은 옛 방식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체질도 다르고 입안 상태도 다릅니다. 가끔 소금물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생리식염수 수준으로 농도를 낮추면 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2g 정도 대략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 조심하시고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소금물이 너무 짜서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주 농도를 낮추고 조금씩 적응하면서 천천히 농도를 높여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적응이 되셨나 봐요. 지금은 매일 가글하시면서 잇몸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좋아하십니다. 도움말 한 가지를 드리자면 소금물에 마그네슘 가루를 아주 조금 섞어보세요. 구내염이 심하게 생겼을 때 특히 좋습니다. 저도 입안이 헐 때는 이렇게 가글을 하는데 정말 회복이 빠릅니다. 다만 민감한 분들은 처음엔 조금씩 시도해 보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염화 마그네슘 또는 에프솜 솔트라고 부르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 컵의 소금물에 작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으면 충분해요. 마그네슘은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구내염이나 입안 상처에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폴리스 액상을 소금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감기 예방에는 그만이지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활용해 보세요.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만드는 천연 항생물질이에요.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인데 사람에게도 항균, 항염 효과가 있답니다.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플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만 벌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소금물 가글이 익숙해지시면 한 가지 더 시도해 보실 것이 있어요. 따뜻한 소금물에 강황, 우리말로는 울금이라고도 하는 노란 가루를 약간 넣어서 가글하는 방법입니다. 울금에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커큐민이 들어있어서 잇몸 염증이나 구내염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물론 울금 특유의 맛과 색이 좀 강하긴 하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울금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양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에요. 티스푼 4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입을 깨끗이 헹궈주세요. 울금은 노란 색소가 강해서 치아에 착색될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금물 가글을 바로 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입안이 약산성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바로 소금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될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구강 청결을 넘어서 전신 건강을 위한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처럼 매일 습관으로 가글을 한다면 큰 비용 없이도 건강을 지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늘 한결같습니다. 건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생기고 병원이 가까워졌다 해도 몸을 미리 잘 돌보는 것만큼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소금물 각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달라지고 치아도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고 심지어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값지고 확실한 건강 비법이 또 있을까요? 물론 처음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양치질도 귀찮은데 가글까지 하라니 싶으실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한번 습관이 들면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하고 찝찝해집니다. 입안이 개운하고 상쾌해지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제 주변 어르신들 중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컵,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지요. 여기에 마그네슘이나 프로폴리스 같은 걸 섞는 건 선택입니다. 기본은 늘 소금물 한 컵의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입안이 텁텁하다 싶으면 약보다 먼저 소금물 가글을 떠올려 보세요.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입안이 헐었을 때, 잇몸이 욱신거릴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신호를 잘 읽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돌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그렇게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